강미숙 작가. 상상력과 모험, 기백이 넘치는 정치, 추미애의 깃발. 작년 12월 15일 윤석열 총장 징계위 2차 심의가 열리던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SNS에 224의 절정이란 시를 올렸다. 그로부터 열흘쯤 전 벼랑 끝 두려움과 공포를 안고 한 여전사가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나도 264의 같은 시를 빌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그녀를 응원하는 글을 올렸기에 내 마음이가 닿았다는 존륜도 느꼈다. 이분은 칼끝 하나 꽂을 수 없는 벼랑 끝에서 온몸으로 적폐와 맞서고 있는 자신을 촛불 시민들이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구나 싶어 고마웠다. 그 시를 올린 다음날 그는 사의를 표명했고, 일간지는 윤나인을 학살하며 시작된 임기가 윤을 죽이면서 끝난다고 저주를 퍼붓다. 당시 검찰의 칼끝은 청와대를 겨누고 있었다. 사건이나 현상의 본질은 호명되는 언어로 규정된다. 조국 사태가 그렇고 추윤 갈등이 그렇다. 집권 여당 혹은 진보 진영의 게으름은 이 지점에서 도드라지는데 검언이 합작하여 만든 본질을 호도한 프레임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받는 하급자이다. 하급자인 총장이 상급자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체계를 수사와 인사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저항한 사태인 검찰의 항명을 지금도 추윤 갈등이라는 프레임에 가둔다. 민주당도 그리 다르지 않다. 아니, 최근 면접관 사태를 보면 오히려 민주당은 추윤 개인의 갈등으로 계속 덮어쓰기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어제 추미애의 깃발을 받자마자 한달음에 읽었다. 이 책은 36일 재임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임 장관으로서 1년 1개월 동안 검찰개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업을 맡았던 것에 대한 회고와 평가, 정치인으로서 그가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김민웅 교수와의 대담을 담은 책이다. 대담 형식이 갖는 장점은 자칫 독자들에게 어렵거나 생경함을 줄 수 있는 주제를 대화라는 형식을 통해 입말체로 풀어서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런 경우 어느 인터뷰이가 미처 말하지 못한 사건의 서사와 내면을 효율적으로 드러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김민웅 교수는 추미애가 1년 남짓 짧은 시기지만 매우 밀도 있고 긴박했던 하루하루의 긴장함을 덤덤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정치인으로서의 가치와 철학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훌륭하게 함으로써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정치인 추미애를 돋보이게 했다. 과거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의 노무현 인터뷰가 내겐 인상적인 정치인 인터뷰로 남아있는데, 조국 백서에 참여할 만큼 검찰개혁의 전말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기에 인문지성과 정치인의 대담이라는 형식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내처 김민웅 교수가 당내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과 1대1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정치인 추미애, 하급자이나 살아있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가 생각하는 개혁과 정치인의 역할, 정치인의 소명을 잘 담고 있다. 조국과 추미애 두 전직 법무부 장관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것은 검언 야당의 기득권 카르텔이 얼마나 공고한지 그 민낯을 속속들이 밝혀냈다는 데 있다. 그 대가로 한 가족은 멸문지화를 당했고, 한 어머니는 아들이 병역 의무를 마쳤음에도 만천하에 지극히 사적인 정보들을 까발려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은 우리 사회는 두 사람에게 실로 큰 빚을 졌다. 나는 검찰 인사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했을 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를 압수수색하여 칼끝을 대통령을 겨누고 추미애의 아들 병역 문제를 언론에 흘린 검찰을 기억한다. 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인사를 단행할 때 검찰 인사안을 보여달라며 제 입으로 제 식구를 다 까라는 말인데 그것 못하지요 했다는 조폭 양아치만도 못한 검찰총장을 기억한다. 장관실로 와서 의견을 말하라는 상급자의 지시에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며 언론에 흘리고 인사 명단을 보여줘야 의견을 낼 것이 아니냐고 조롱한 윤석열을 기억한다. 나는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라임 사건으로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지휘권자의 의사표시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는 권한임에도 자신은 이미 지휘권이 상실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검사장을 모아 집단 항명하고 추윤 개인이 갈등인 양 정치적 행위를 한 윤석열을 기억한다.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에 대한 장관의 감찰 지시를 사본 배당과 같은 온갖 감찰 방해, 수사 방해로 공소시효를 넘기게 만들었던 것. 그러고도 국감장에서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한 윤석열을 기억한다. 검찰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의 인사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추윤 갈등이라는 개인적 불화로 평화시킨 언론을 기억한다. 장관실로 오라, 기다리겠다, 인사명단 우선 달라며 장관을 고집불통해 독단적인 이미지를 씌우고 마치 부당한 간섭인 양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하는 전사 이미지를 만든 언론. 오후 6시 법무부 브리핑이 퇴근 시간이어서 노동권 침해라고 신경질을 부리는 사악한 기생 언론을 기억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차례 수사지휘권 발동은 문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인사권을 확립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한 최초의 사례임에도 검찰의 정권에 대한 보복, 야당과 언론의 협공이 빗받칠 때 팔짱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한
한 발 제껴 디딜 곳조차 없는 서리빨 칼날지 그 위에 서서 매운 계절이 채찍을 받으며 광야에 홀로 서 있을 때 엄하지 않은 집권 여당과 당대표를 똑똑히 기억한다. 추 장관이 채널A 사건 수사에서 손떼라고 1차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특임 검사를 받아주면 팔짱 끼고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총장은 상관을 노출증 정치인 취급했다고 한다.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명을 위임받은 장관을 능멸하며 검찰 조직을 사유화해도 선출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밝힌 검찰청법을 알면서도 정면으로 부인하고 판사 사찰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등 헌법 정신을 파괴해도 엄연히 삼권 분립된 나라임에도 일종의 구태타를 어찌하지 못하는 나라가 내 나라임을 똑똑히 보았다. 검찰총장의 대권 직행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이자 명백한 검찰의 중립성 파괴 행위임에도 어쩌지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의 오늘임을 목도했다. 개혁을 단지 자연인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해 목리를 부리는 것으로 검은 수구 야당 카르텔이 조롱으로 공격 비난할 때 누구도 엄호해주지 않은 혼자 싸워야 한다는 공포감과 개혁이 좌초될 수 있겠다는 심리적인 고통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고 이를 바라보는 촛불시민의 몫이었다. 오직 유일하게 촛불시민의 지지 하나만 믿고 광야에서 싸우다 마지막 일격을 가하지 못한 한을 품은 채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음에도 개성가나 위로주는커녕 재보궐선거의 패인을 조국 탓, 추미애 탓으로 돌렸으니 그는 참 억울했었을 것도 같다. 하지만 그는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의 첫 문장 동학은 눈물이다처럼 촛불의 본질도 민중의 눈물임을 안다. 동학의 정신이 제주 4.3으로 광주 5.18로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과 2019년 서초동 촛불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확고한 역사 인식. 개혁과 민생은 별개가 아니며 개혁의 목표가 민생이고 민주주의의 위기는 곧 민생의 위기임을 꿰뚫는 그는 검찰개혁이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재벌개혁과 언론개혁으로 가는 첫걸음을 직시한다. 언론에서는 이 책이 윤석열 공격만 했다고 폄하하는데 이 책에는 그녀가 DJ를 처음 만나던 날 식사 자리의 대화와 노무현 탄핵을 둘러싼 숨가쁜 정치 일정, 남편과의 첫 만남과 정의라는 가치로 동지적 결속을 이뤄낸 사랑 이야기도 나온다. 확고하게 믿고 지지해주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표대가 되는지 잘 알기에 정치가 추미애의 곁에 인권, 환경, 역사 등에 몸담아온 시민운동가 변호사이자 동지적 신뢰관계에 있는 남편이 있어서 더욱 믿음이 간다. 인문지성 김민웅과의 대담은 후반부에 가서 더욱 빛을 발하는데 8장에서 10장은 검찰개혁을 넘어 정치인 추미애의 가치와 철학을 탐색할 수 있다. 팬데믹은 인간이 만든 잘못된 문명의 결과라며 자본의 논리를 넘어 생태주의적 관점을 요구하고 약탈적 자본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특권을 비호하는 시장주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음도 발견할 수 있다. 토지 소유의 평등과 공적 성격을 강조한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의 시학자들, 그 상균주의를 주장한 조소왕과 조봉암의 농지개혁, 토지 공개념의 주창자인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말한다. 토지제도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는 톨스토이의 부활,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등 동서양의 지성과 문학을 종횡무진 넘나들며 토지 독점과 금융자본의 지배를 비판한다. 그리고 택지와 공유지를 확충하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토지주택청의 신설과 지대개혁을 주장한다. 김민웅 교수는 전세계 핵무장 국가 중 적대관계가 청산되면 핵을 해체하겠다고 말한다는 북한이 유일하다며 북한 핵의 본질을 짚었다. 이에 추미애는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이 김대중의 햇볕 정책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평화 구상이며 오늘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도와 그들도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는 길에 이바지하는 동아시아적 미래 기획이 되어야 한다는 세계관을 보여줬다. 개혁적인 정부와 진보적인 지도자만으로 민주주의 복지국가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구나.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념과 의지를 갖춘 정치 세력이 연속성을 가지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페이지 323. 중요하다며 진보 장기 집권에 대한 당위성을 몇 번이나 반복하여 말한다. 최소한 20년은 장기 집권해야 그나마 90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하고 보수와 중도, 진보라는 정치 지형이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녀의 이런 시각에 전폭적으로 동의한다. 대선에서 선명성만이 능사가 아니면 한다. 그러나 개혁이 곧 민생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누가 가장 진보 정치의 적임자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득권에 안주하고자 하는 당내 적폐들과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폐기, 인권, 환경, 교육이 결국 시장주의와 맞닿은 문제라는 본질을 직시하는 통찰력, 무엇보다도 촛불광장이라는 개혁시민에 대한 믿음을 용기의 원천으로 삼아 결국 문제는 민주주의에 있음을 알며 더욱이 싸울 줄 아는 정치인을 만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김대중도 노무현도 문재인도 그 누구도 처음부터 꽃길을 가지 않았다. 정치인으로서 생명까지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고 한순간에 진심이 무참하게 밟히는 경험도 있었다. 가시 면류관을 쓴 시간들이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정치적으로 단련되고 그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정치가들이 탄생한 것이었다. 난 그들이 공통점은 시대를 꿰뚫는 지성과 위기일수록 원칙에 충실했다는 점, 그리고 인간과 역사에 빛나는 통찰력과 확고한 믿음에 있다고 본다. 정치는
인류가 쌓아올린 문명을 바탕으로 한 상상력의 소산이다. 그의 말대로 상상력과 모험, 기백이 넘치는 정치, 팬데믹이라는 대전환 시기와 국제사회에서 달라진 한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정치인, 정치사회 전반을 생명과 존중의 가치로 살리는 것이 개혁정치의 요체라고 말하는 그녀의 정치적 진심을 믿기로 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선거 중심에서 정치적으로 훈련되고 단련되고 위금하다 원칙이라는 전공법으로 뚫어온 그녀가 이제 자신의 깃발을 높이 들고 위험있게 시대의 길을 뚫어내길 기대한다. 강미숙 작가.